그래서 임플란트는 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고 나서 정기적으로 잘 오셔서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임플란트 심었으니 땡 이러면 오래 못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플란트를 잘 심고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평생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근한 치과의사 권재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원장님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임플란트 한 번 심으면 평생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수술하고 나서 몇 년 못 쓰고 빠지는 경우들은 왜 그런 건가요? 임플란트 하면 한 번에 끝나고 부작용 없이 평생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임플란트가 치과에서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치료이긴 하지만 100% 완벽하진 않거든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임플란트 하고 다음 날부터 사과를 앞니로 씹어먹고 막 다 할 것 같은데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작용들은 보통 치과에서 잘 안 알려주죠. 왜 치과에서 안 알려주나요? 안 그래도 임플란트 하기 전에 걱정되고 두려운데 부작용부터 얘기하면 무서워서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친근한 치과의사니까 제가 솔직하게 임플란트 수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치과가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치과이다 보니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임플란트 부작용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단기적 부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 부작용이죠. 예를 들어 단기적 부작용은 출혈이 심해서 피가 샘솟을 정도로 많이 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혈관이 터졌거나 지혈이 제대로 안 된 경우라서 바로 치과나 응급실에 가셔야 하고, 아래 입술 주변이 마취된 것처럼 감각 이상이 오는 경우도 신경이 손상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땐 최대한 빨리 임플란트를 조정하거나 제거해서 신경이 더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럼 장기적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기적 부작용은 임플란트를 심고 몇 달, 몇 년이 지난 뒤에 발생하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임플란트를 심은 뒤 관리가 잘 안 되면 뼈가 서서히 녹아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태로 치과에 오시면 보통 염증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고 나서 정기적으로 잘 오셔서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임플란트 심었으니 땡 이러면 오래 못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임플란트 수술 도중에도 혹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나요? 대표적인 문제는 우리의 이 코 옆에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환자분의 뼈 두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상악동 너머로 임플란트가 빠져버리면 빼내기가 무척이나 힘들죠. 보통 실력 있는 의사들은 CT를 먼저 보고 환자분들의 뼈 두께를 염두에 두고 수술을 하지만, 그런 체크가 좀 미흡했을 경우에는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죠. 그렇게 임플란트가 상동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나요? 빼내야죠. 그런데 그걸 빼내는 게 쉽지 않고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보통은 그냥 의뢰서 써드릴 테니까 대학병원 가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죠. 오히려 다른 치과에서 오셨던 환자분이 2번이나 상악동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저희 치과에 오신 적도 있었어요. 그 치과에서는 못 빼준다고 하니까 소문을 듣고 저희 치과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이 원장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임플란트 했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꼭 치과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고 뼈 상태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지만 늦어지면 임플란트 전체를 빼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흡연을 많이 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골다공증 주사를 오래 맞으신 분들은 실패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담당 의사분에게 내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술 부위가 출혈이 좀 있거나 붓기가 조금 있는 건 정상적인 염증 반응일 수 있지만 고열이 며칠씩 계속되거나 피가 막 샘솟듯이 나면은 바로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조금 붓고 조금 피나는 건 그래도 좀 정상 범위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임플란트는 100% 성공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출혈, 신경감각 이상, 상악동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장기 부작용인 임플란트 주위염은 통증이 없어서 늦게 발견되기 쉬우니까 반드시 정기검진을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부작용이 만약에 의심될 때는 미루지 말고 바로 치과나 대학병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는 어떤 등급의 어떤 재료를 심는지도 중요하지만 실력 좋은 의사와 꾸준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비용이나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결국 부작용을 줄이는 건 원장님의 이런 경험과 환자분의 이런 적극적인 관리가 더 중요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잇몸 상태도 잘 살펴야 되고요. 수술 뒤에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잘 받아야만 임플란트를 10년 이상 또 평생 잘 쓰실 수 있어요.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중에 2, 3년만 쓸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다들 이렇게 평생 쓸 거라는 생각으로 수술을 받으실 텐데 정작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몇 년 못 쓰고 임플란트가 탈락되거나 속상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는 임플란트를 잘 심고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평생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시고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임플란트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죠. 저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의사지만 임플란트를 하는 게 사실 마냥 행복하진 않아요. 환자분들한테는 결국 내 치아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근한 치과의사 권재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